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절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오고 있어요. 쌀쌀해지는 날씨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겨울에는 분명 땅속의 씨앗들이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 여러분에게도 운명적인 사건이 다가올 거예요. 이 운명적인 사건을 씨앗으로 잘 심어두셔서 다가올 봄에 더 확실히 결실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타로카드로 여러분의 겨울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올 겨울에 나에게 어떤 운명적인 사건이 있을지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읽어보면 올 겨울에 다가올 운명적인 사건의 특징들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주 좋은 카드들을 거의 다 가지고 오셨다고 느껴질 만큼 여러분은 올겨울에 좀 승리의 기운, 축복, 이런 감정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랫동안 혼자 준비해 오신 일이나 공부나 학위나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경우 합격운이 강한 카드들을 정말 많이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초록분들은 지금 리딩을 들으시면서 내가 올해 무엇을 좀 꾸준히 했었지? 이제 이런 거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잠시 패턴이 좀 깨졌을 수도 있고 조금 늘어지셨을 수는 있지만 이번 겨울에는 뿌린 거를 거두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밭을 한번 둘러보시고 혹시 잡초가 있으면 뽑아주시고 또 열매가 있으면 사랑의 말도 해주시고 또 마지막 순간에는 필요한 비료를 한 번 더 주시면 정말 수확의 기쁨이 클 것이다 라고 보여요. 특히 초록분들 중에서 하늘이 나를 지금 잊어버렸나 라고 생각하셨을 만큼 최근 힘든 날들, 또 지루함, 또 무기력감 이런 것에 좀 휩싸인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완즈 9번 또 칼 9번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매달린 사람은 원래 자기만의 관점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꺾을 수 없는 좀 여러분만의 목적, 또 목표, 꿈이 있다라고 보여요. 또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각도로 보기 때문에 좀 독특하고 고차원적인 관점을 말해주거든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아직 멀었어. 아니면 그런 방법 소용없어. 약간 이런저런 말을 쉽게 했을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좀 편하다는 이유로 좀 쉽게 상처를 주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거에도 흔들릴 만한 분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또 흔들릴 필요도 없다. 이 정도 메이저 카드에 힘이 있으세요. 하지만 근데 나만의 꿈과 목표라는 것도 때론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의지를 말해주는 완즈가 9개가 있고 또 생각을 말해주는 칼이 9개나 들어와 있어요. 흙과 백의 논리가 온몸을 휘감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완즈 9번에서도 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사람, 이렇게 두 카드는 다 양쪽 논리가 좀 팽팽한 장면이에요. 물론 이 두 카드는 사실 메이저 거꾸로 매달린 사람에 비해서 힘이 강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마치 거꾸로 매달린 사람인 여러분을 두고 양쪽에서 약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여러분을 두고 양쪽에서 이렇게 저렇게 당기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장면을 초록분들에게 대입해보면 물론 여러분 상황마다 다르시겠지만 여러분의 꿈이나 소망이나 또 진정한 속마음이 있으신데 이거랑 무관하게 자꾸 상황이 흘러간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학생이시라면 어쩌면 나의 미래는 정말 내가 주도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고 또 부모님은 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자꾸 쥐고 흔드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직장인이신 분들 돈 벌기 위해서는 이 직장 다니는 게 맞긴 한데 사실은 이게 내 꿈이 아니다라고도 보여요.
어쩌다 보니까 이걸 하라고 하니까 현재 상황에 있는데 막상 내가 집에서나 누군가한테 지원을 정말 많이 받는다면, 서포트를 받는다면, 내가 돈이 많다면 정말 이 일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막 피우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또 고집을 포기할 순 없어요. 자격증이나 투잡이나 또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뭔가 내가 꾸물꾸물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에게 와서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난 정말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되겠니? 티도 안 나. 약간 편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심하게 대한다거나 또 알아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초록분들은 여러분의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노력이 있는데 그걸 두고 사람들이 좀 깎아내린다든지 오히려 쥐고 흔들려고 한다든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약간 양쪽에서 잡아당긴다든지 약간 곤란한 상황에도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록분들은 도대체 신이 어디 있나? 나는 혹시 신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닐까? 나에게 기적은 없는 걸까? 어느 날 갑자기 축복이 확 다가오진 않는 걸까? 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눈에 드러나는 뭔가 화끈한 변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무력감 느끼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대표 카드로 초록분들께서 이 해피엔딩 카드를 가져오셨어요. 이 해피엔딩이라는 카드의 뜻은 그냥 행복한 결말 이런 뜻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바로 저 너머에 있고 곧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그걸 믿고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즐겨라. 내가 해피엔딩을 만끽하는 순간을 기대하면서 그 해피엔딩 자체를 끌어당겨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엄청 갈등 장면이 많은 아주 쫄깃쫄깃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공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고 너무 긴장되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 드라마의 결말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이 결국은 승리할 거고 해피엔딩일 거예요. 이제 이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거거든요. 이런저런 갈등, 또 어려움, 고통의 순간 이걸 통해서 주인공은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해피엔딩을 받을만 하고 자격이 있고 누릴만 하죠. 이런 식으로 결말은 반드시 행복일 것이다. 그걸 깨닫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카드인데요. 또 두 번째 키워드 카드를 보시면 바르도가 들어왔어요. 이 바르도라는 곳은 이제 이승과 저승 사이의 공간을 말해주거든요. 이제 우리 불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49일 동안 이 중간계에 머문다고 해서 우리가 49제를 지내요. 죽어서 이 중간계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현재는 세상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정말 저 사람은 너무 싫고 용서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중간계에 가게 되면 그래 그게 다 뭐가 중요하겠어. 다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이 바르도라는 공간에 가게 되면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그 중간계에 가게 되면 돈도 중요하지 않고 명예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가면 그저 차분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오히려 과거의 나로부터는 자유로워지고 이제 나는 새롭게 환생할 거기 때문에 새로 태어날 나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당신이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하는 순간 그것도 바르도에 갔을 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온전한 당신이라는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또 이 바르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생은 어차피 고통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 현생을 떠나서 이제 바르도에 도착했거든요. 힘든 일은 끝났다. 힘든 일은 이제 전생이 된다.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갈 수 있는 시점, 이제 환생을 기다리는 시점이 온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초록분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49일의 시간같이 중간계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고 고통 속의 현생은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하늘이 당신에게 힘든 상황을 끝내줄 것이고 이제 당신은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랫동안 뭔가 준비해 오신 것 있으신 분들 이제 하늘로부터 이번 겨울에 인정받게 돼요. 이 과거를 청산한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솔로이신 분들은 이제 솔로의 생활이 청산되는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는다든지 인연이 닿게 되고요.
수험생이셨던 분들은 이번 겨울을 기점으로 수험생의 신분을 벗어나는 사건. 나는 이제 과거와 같았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특히 이 바르도 카드가 해피엔딩이랑 같이 왔는데 가운데 태양 카드랑 같이 왔거든요. 그리고 컵의 기사, 동전 6번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태양 카드는 타로 카드 전체에서 합격운, 또 성취운, 성공운이 가장 큰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렇게 해바라기는 그냥 핀 게 아니라 줄기에서부터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집스럽게 유지했던 일,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일, 그게 이제 꽃이 되어서 피어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다음에 들어온 컵의 기사는 원래 좋은 소식을 의미하거든요. 흰 유니콘이 다가온다. 솔직한 감정,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신의 이야기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백을 받는다든지 어떤 좋은 제안을 받는다든지 합격을 통보받고 좀 여러 곳에서 여러분을 원하게 될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을 원하는 곳이 많으니까 골라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이제까지 머릿속으로 복잡했던 일들이 쫙 해결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동전 6번 이렇게 선물을 받게 돼요. 정성스럽게 선물이 포장돼 있고 여기 이제 이름이 정확히 써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당신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강한 암시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초록분들은 지금까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일들,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너 고집 피우지 마, 이제 포기해, 약간 이렇게 은연중에 가로막았던 일들, 처음에는 여러분이 분명 잘 될 것 같았고 내 의지도 확실히 있었는데 최근 여러분이 하늘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셨던 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계단이 쫙 올라오는 약간 대기권이 달라지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결론 카드에서도 보시면 당신이 이제까지 하나씩 모아온 보석이 있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메달이 되었다라는 성취 카드. 특히 동전 7번이 말해주는 거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가능한 성취,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의 성취나 합격, 승리 이런 결과는 당연히 받을 만하다. 오히려 누구의 도움이나 우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호수의 백조처럼 아주 열심히 발을 움직였기 때문이고 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고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초록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에 피닉스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카드는 원래 동물 카드인데 여러분한테는 동물이 아니라 상상 속의 존재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피닉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피닉스는 마치 약간 앞에 있었던 이 바르도의 공간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피닉스는 죽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부활을 의미하고요. 죽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이 바르도의 중간계, 이것도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가볼 수 없잖아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은 이제 나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다.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하지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렇다면 마지막 순간에 불새처럼 하늘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 피닉스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까지의 고통은 당신을 오히려 피닉스로 만들었다. 불새는 당연히 불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뜨거운 불을 참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불새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 피닉스 카드는 원래 예언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라. 당신의 삶에 이미 변화의 불이 있다. 당신의 날개를 보면 날개에 불이 피어나고 있다.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 타이밍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이 해피엔딩 카드처럼 좀 곧 온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있고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 보시면 이제 사랑이 가득한 천사들이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감싸게 됩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슬픔은 이제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당신이 얼마나 이 상황이 필요했는지, 성장을 위해서 이 상황이 필요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용서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카드는 이제까지 있었던 고통을 아예 잊어버려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번 겨울에 초록분들은 햇빛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불새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시겠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에 계속 이어져 왔던 어려움, 이걸 오히려 성장 기반으로 삼아라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록분들은 정말 이번 겨울에 약간 존버의 승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줄다리기에 끈이 있는데 그걸 정말 너무 힘들어서 놓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그 손을 놓고 싶은 마지막 순간, 그 순간만 참으시면 그 뒤에 성취가 있다는 거. 올 겨울에는 여러분한테 정말 놀라운 제안이나 변화나 합격, 성공, 선물 분명히 다가오거든요. 그걸 기대하시고 그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그 역경을 즐기는 마음 한 번 더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간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겨울을 뽑으신 카드들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은 이동의 가능성, 시작의 기운들 느껴져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빨간 분들 마음 안에는 약간의 지루함, 또 나른함이 느껴지거든요. 올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뭐 딱히 제대로 결말을 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지금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뭔가 한다고는 했는데 화끈한 성장은 없는 것 같고 뭔가 눈에 띌 만한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라든지 올해를 시작하면서는 내가 진짜 잘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왠지 다이어리 쓰는 것 같은 것도 흐지부지해졌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다른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 이런 부분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 빨간 분들은 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지는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그 움직임이 이제는 상황에 의해서 좀 억지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발적인 힘이 느껴져요. 이번 겨울에는 그런 나른함이나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을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내가 해보겠다, 약간 이런 다짐을 하시거든요. 몇몇 분들은 정말 지금 리딩을 보신 이후 얼마 후부터 결단하시게 되고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 있어요. 때, 이런 타이밍,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모습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이때부터는 이걸 해보겠어, 이런 도전 의식이 있다라고 해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움직임의 기운이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을 보면 어떤 자극이 하나 있고요. 그 자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약간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또 그러면서 몸이 움직이게 된다, 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현재 빨강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를 보시면 이 동전 9번, 메이저 별카드, 이 두 카드로 읽어볼 수 있어요. 동전 9번 카드를 보시면 앨리스가 이렇게 혼자 소파에 앉아있고 뜨개질을 하려고 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앞에 보면 실이 이렇게 많아요. 실이 많다는 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 일정하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그만큼 실이 많은 거는 뜨개질 할 게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털실의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 여러 가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빨간 분들이 학교에서는 이런 사람, 또 뭐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역할, 집에서는 또 이런 사람, 이렇게 모든 실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만의 조합이 있을 것이고 그 조합을 통해서, 뜨개질을 통해서 이 빨강분이라는 세상에 단 한 사람, 여러분만의 작품이 만들어진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는 역할은 다 비슷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그 행동 양식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앨리스가 이제 어떻게 뜨개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지죠. 이제 그럼 지금 앨리스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간에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떤 작품을 만들지 고민해야 되고 또 머릿속으로 디자인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실을 그때그때 골라서 열심히 짜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앨리스만의 인생이 되고 이게 또 여러분만의 인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앨리스의 자세와 표정 이런 걸 보면 별로 흥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지루하다, 나른하다. 어차피 여기는 털실 다 아는 거다, 약간 이런 표정이죠. 이제 빨강분들도 최근 여러분한테 주어진 일이나 역할, 일상 이런 걸 보시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실들처럼 조금 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고요. 내가 안 할 건 아닌데 좀 흥이 안 난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죠.
뒤에 들어온 별 카드에서도 보시면 주인공이 이렇게 책을 쥐고는 있는데 막상 읽고 있지 않고 앉은 상태로 잠이 들었거든요. 책은 원래 히스토리, 역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넘긴다는 건 경험을 쌓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아예 내려놓은 건 아닌데 어쨌든 넘기지는 않고 있죠. 물론 우리 모두 다 일상 모든 장면들이 다 격정적인 스토리의 이야기일 필요는 없어요. 읽다가 쉬는 타이밍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카드는 원래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한숨 돌리고 쉬고 있다. 근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쉴 순 없다. 일어나긴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빨간 분들은 최근 여러분 일상에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순간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신다든지 뭐 어차피 뻔한 일인데 조금 쉬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고요. 조금 나른하고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별카드의 주인공을 바라보는 우리처럼 이 여러분도 스스로를 보시면서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잠깐 책을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신다든지 혹은 실제로 그렇게 약간 페이스가 늦어진 권태기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올해 돌아보니까 내가 책을 읽긴 읽었어요. 근데 그걸 잘 읽은 건가? 내가 과거 스토리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걸까? 그냥 책장만 휘리릭 넘긴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 들 수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빨간 분들은 이렇게 두 카드 주인공처럼 최근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고 권태기를 맞이한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학생이신 분들은 내가 진짜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올해 뭔가 한다고 했는데 크게 확 성장한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회사원이시라면 내가 올해를 돌아보면 잘 살았나? 돈 많이 모았나? 커리어 잘 쌓아왔나? 딱히 만족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어디가 딱 부족한지 눈에 보인다면 그렇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보일 텐데 그럼 속이 후련한데 지금은 뭔가 그걸 찾고 싶지도 않아요. 동력이 없거든요. 좀 지루하고 이제 늘어져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사실은 빨간 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 보인다는 거면 빨간 분들은 원래는 굉장히 액티브하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정말 열정적이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딱히 새로운 일이나 흥미를 끄는 사건들이 없는 것 같다. 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카드를 보시면 동전 3번 카드 갑자기 여러분이 열심히 요리를 하고 계세요. 앉아있던 자세에서 이제 서 있고 심지어 불 앞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풍성한 드레스를 입고 불 앞에 있다는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옷이 탈 수 있거든요. 근데도 스프를 계속 저어가면서 요리를 완성하고 계세요. 이제 그만큼 이제 요리에 대한 열정이 생겼고 또 드레스를 입고도 요리할 만큼 숙련함이 있고 기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불 앞에 서 있어도 나는 괜찮아. 불 조절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자신감도 있죠. 그럼 이 자신감이 갑자기 어디서 올 것인가? 이렇게 보면 이 아랫줄의 상황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랫줄에서 보시면 동전, 시종, 컵, 10번 이렇게 두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이제 이 두 카드의 흐름을 빨간 분들한테 적용해 보면 이제 이번 겨울에 빨간 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어떤 결과, 아주 작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너 대단하다, 능력 있다, 약간 이렇게 칭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신 일, 어쩌면 여러분 그 자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보고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 좀 인정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 또 회사 사람, 여러분의 업계, 여기에서 존재감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공로상을 받는다, 동전의 시종이 들어왔어요. 이 공로상을 받는다는 거는 어떤 모임이나 조직, 이 작은 곳 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근데 여럿이 어느 정도 모여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이 돋보이게 되고 인정받고 좀 강단에 오르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겨울에는 어떤 모임 안에서 존재감이 올라가고 성과를 인정받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나는 원래 똑같았는데 여러분의 결과물을 보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라고 보이거든요. 정말 눈에 보이게 되는 상장을 받게 될 수 있고요. 이번 겨울에는 공로상이나 정말 상품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인증, 전문가로서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컵 10번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함께 무지개를 바라본다. 이것처럼 겨울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승진을 하시게 될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또 함께 승리를 외치게 될 수 있어요. 축하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모았던 컵이 드디어 이제 7개의 무지개를 만들고 또 새로운 길을 보게 되거든요. 어떤 인정을 받고 인기가 올라갈 수 있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자꾸 얘기하게 되고 인기가 많아져요. 빨간 분들이 SNS에 뭔가 올리셨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 이런 재능이 있었어? 이렇게 놀라게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쓴 문장, 글 같은 거 보면서 와, 너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보게 돼요. 이번 겨울엔 이런 식으로 좀 작은 상, 약간 칭찬의 기운들이 있거든요. 뭔가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보다는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는 약간 작은 업계에서 유명해지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전국구로 유명해지기보다는 학교 안에서 유명해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지는 조금씩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그런 주목, 여러분의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어차피 아마 갑자기 여러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주목을 받으면 많은 경우에는 좀 당황하고 불편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날 아침에 평소랑 똑같이 출근하려고 이제 학교 가려고 나왔는데 집 앞에 기자들이 막 100명 넘게 온 거예요. 여러분을 취재하려고 하면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잖아요. 그 정도의 주목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라서 불편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한두 명이 와가지고 당신 소식 들었는데 엄청 대단하시다면서요? 약간 이렇게 칭찬 듣는 거는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잘 모르는 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오셔서 네가 빨강이구나. 너 그거 되게 잘한다며? 소문이 자자해.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내가 학교에서 이 정도 평판을 받고 있구나.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힘카드, 내가 뭔가 칭찬을 발판 삼아서 조금 더 힘써보자, 바빠져보자, 힘내보자 이렇게 결단하시고 동전 3번처럼 스프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이 스프를 만든다는 거는 아래에 눌러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적어야 되거든요. 이 노력이 필요하고 끈기, 지속성이 필요해요. 근데 아래에 힘카드, 내공까지 만났으니까 끈기가 더해지고 도전의식이 내면에서부터 나온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 카드에서도 보시면 55번 카드, 이 숫자 50번은 결국 마법사의 숫자 1로 되거든요. 당신은 이제 무한한 능력을 쥐고 새로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드벤처를 떠납니다. 모험을 떠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숫자 55는 엔젤 넘버, 매직 넘버거든요. 아주 작은 변화가 한 방울만 있어도 그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 투명한 물이라고 생각하셨던 지루했던 날들 이제 끝날 것이고 또 별로 특별할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일상 여기에 아주 상큼한 레몬이 한 방울 들어와요. 그런 새로움이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 레몬 한 방울을 받아서 그냥 신선하다라고 두지 마시고 나에게 레몬이 왔는데 이제 어떻게 새로운 요리를 해볼까 이렇게 좀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들어온 또 다른 키워드 카드에 보시면 그릇이라는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은 엄청난 그릇을 가지고 계세요. 이 안에,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지 이번 겨울에 결정하시게 될 거거든요. 만약에 이 그릇에 물을 담으면 누군가의 갈증난 목을 적셔줄 수 있는 신선한 물이 되고요. 또 이 그릇에 금을 담으면 보물상자처럼 될 거예요. 이제 무엇을 담든지 이 그릇은 세상에 오염된 것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기에 담기게 되면 무엇이든지 특별해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그릇이 아마 유명한 셰프한테 전달이 되면 정말 엄청난 요리를 담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혼자 가만히 두고 아무것도 담지 않으면 안 되겠죠. 또 오늘 동물 조언 카드를 보시면 가오리 카드가 떴는데요. 이 가오리는 원래 이 자체로도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 사이를 아주 유연하게 움직이는 동물이고요. 2차원처럼 생긴 모양이 있는데 하지만 가오리는 3차원을 움직여요. 이 여러 차원을 망라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또 가오리의 중요한 뜻은 이 가오리는 자신의 척추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물살과 관계없이 이 파도와 관계없이 헤엄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오리는 당신은 물살을 거스를 수 있는 중심, 핵심, 척추가 있다. 현재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다면 꼬리를 힘차게 움직여봐라. 변화하라. 당신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를 쥐고 있는 동물이에요. 또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시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빛이 되고 예시가 될 수 있다.
빛을 비춰라 라는 메시지도 들어왔거든요. 내가 모범이 된다는 거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남들이 가는 길을 그저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건 모범적인 게 아니겠죠. 이번 겨울에는 새로운 일에 꼭 호기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기 전에 어차피 하늘이 여러분한테 살짝 신호를 줄 거예요. 느슨해지고 좀 나른해진 여러분의 일상, 여기에 작은 격려와 칭찬, 이게 한 방울 탁 들어오거든요. 이걸 긍정적인 신호로 사용하셔서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지. 나는 그릇이 있지. 내 그릇에 어떤 새로운 걸 담아볼까? 약간 이런 호기심, 적극적인 자세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이번 겨울에는 여러분만이 담아낼 수 있는 특별한 모험, 그 특별한 시작, 이런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더 자신감 가지시고요. 이번 겨울 이후로 확실히 바빠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요리를 하셔야 되고 스프를 저어야 되니까요. 대신 그때에는 피곤함이나 나른함이 아니라 반복되는 지루함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으실 거고 콧노래가 나올 거고 흥이 가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는 조금 더 활력적으로 지내시면서 주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좋은 자극이 오거든요. 그 좋은 자극 이후에 그걸 발판 삼아서 새로운 일 즐겁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빨간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노랑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여러분의 겨울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번 겨울 노랑 분들은 영혼의 성장을 보실 수 있다. 한 차원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랑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차별화된 여러분만의 색깔을 갖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노래 잘하는 분들은 참 많은데요. 노래를 잘한다는 거는 타고나는 것도 있겠고 또 점점 연구하고 연습하면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삶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노래 안에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정말 절절함을 느끼게 만드는 내공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차원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노랑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여러분에게 끌려오게 되고 사람들이 이번 겨울에 여러분을 주목하게 된다. 좀 이렇게 보여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랑분들은 가장 외부적으로 느끼시게 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새로 온다. 가까워지는 사람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가까워지는 게 그냥 인연 운이 좋아진다라고 보이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러분만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끌어당겨지는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운의 기복이 있어서 받는 수동적인 인연 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제까지 삶을 진심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좀 강해지고 좀 응축된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그 여러분의 응축된 에너지를 직감하고 또 끌려오는 사람이 생기고요. 여러분은 오히려 그 사람을 발판 삼아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 노랑분들은 약간 주변 상황을 좀 관찰하는 상황이실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셨을 수 있고요. 노랑분들 중에서는 조금 신중하신 것 같은 것이 이제 여러분의 꿈이나 욕구, 바람, 욕망, 목표 이런 게 있는데 좀 숨기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제까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차피 많은 걸 드러내봐야 좋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꿈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주변에서 대놓고 이제 말도 안 돼.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 잘해봐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이 계속 노랑이 그거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원래 타인의 노력에 대해서는 좀 깎아내리려고 하고 왠지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배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진짜 여러분의 속내나 속마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털어놓지 않게 되는 좀 그런 경향이 보이거든요. 힘들다고 푸념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모두 이기적이에요. 공감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차피 푸념해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면 노랑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약간 경쟁적인 위치에 있다라고도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속내를 드러내기에는 약간 오묘한 관계인 거죠. 학생이신 분들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주변 사람들은 친구이자 동료이자 경쟁자이기도 하거든요. 마음을 정말 잘 나눌 수 있는 같은 전공의 친구, 혹은 같은 기업을 준비하는 친구, 그럴수록 오히려 더 비교가 되고요. 회사원이신 분들,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경쟁자예요. 뭔가 성과를 낸다거나 노력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낙오될 수도 있는 좀 정보 싸움도 벌어질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든지 또 뒷담화 같은 거 좀 잘 끼어들지 않게 되는 상황도 보이고요. 여러분 얘기도 잘 안 하게 되고 타인의 얘기도 잘 안 듣게 되는,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오히려 와전돼서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처럼 인식될 수 있고요. 또 오히려 나 너무 괜찮아, 나 너무 좋아, 할만해, 약간 이렇게 말하면 말이 막 이상하게 돌면서 노랑분은 좀 놀고 먹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이미지로 보일 수 있거든요. 최근 이렇게 긍정을 말해도 긍정으로 인식되지 않고 부정을 말하면 또 정말 나에게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보니까 말수가 좀 줄어들었을 수 있고요. 누군가한테 여러분이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어렵다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셨거나 혹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눠도 왠지 완전히 몰입하기는 좀 어려운 겉도는 순간이 있으셨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전차카드에 앨리스가 기차를 타고 어디 가고 있거든요. 같은 기차칸에 탄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염소탈을 쓰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노인으로 보여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라도 먼저 말을 걸면 대답은 잘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나랑 공감을 완전히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죠. 염소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또 노인도 그래요. 또 심지어 둘 중에 한 명한테 말해도 나머지 사람이 바로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한마디만 해도 약간 사람들이 뒷담화 한다든지 나의 뜻을 왜곡한다든지 좀 이런 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들어온 완즈 9번의 상황, 여러분이 조금 방어막 치게 되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다, 드러내봐야 이득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을 약간 다운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 오늘 카드들은 지금 이 시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에너지라는 거는 방출됐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이 나간다는 거는 나간 자리가 있다는 거고 그 나간 자리 때문에 공허함이 생기고요. 나간 에너지는 타인한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또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기쁨에 대해서 표현해도 다른 사람이 약간만 다른 마음 먹으면 공감하지 않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이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은 슬픔에 대해 표현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걸 두고 약간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또 그걸 또 여러분이 올해 약간 깨달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드러내지 말자, 이렇게 선택하셨을 수 있죠. 그냥 조용히 묻어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노랑분들은 사실 올해 많은 부분 노력해 오신 것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위에 완전히 시종이 나오고 나서 황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겨울에는 존재가 두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황제는 태어났을 때부터 황제의 피를 물려받았다, 타고난 힘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랑분들 원래 하시던 일, 타고난 재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약간 당연시 여겼던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 여러분이 좀 묵묵하게 진행하셨던 것 같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앨리스가 말하지 않는 것처럼 또 완주 9번처럼 방어막을 둔 상태로 황제인 걸 숨기셨을 수 있어요. 물론 또 황제는 자기가 황제라고 굳이 막 말하지 않아도 피로 증명되는 사람이거든요. 타고난 카리스마, 또 자기만의 플랜, 자기만의 방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황제이지만 이제까지는 허름한 기차에 타고 있는 앨리스와 같이 살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 여러분의 존재를 알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 완즈의 시종은 지금 토끼가 나와서 나팔을 불고 있거든요. 연회장이 있는데 연회장에서 시종이 한 명 나타나서 나팔을 불게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나누던 수다도 멈추고, 왜냐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제 황제가 나온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보고 인사를 해야 돼요. 춤을 추고 있었어도 음식을 먹고 실컷 떠들고 있었더라도 잠깐은 반드시 멈춰야 되고 황제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래 황제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겨울에는 여러분의 타고난 재능, 실력 이런 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어떤 그룹 과제, 모임 여기서 실력이 두각되게 되고 사람들이 너랑 이 정도 능력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회사에서는 여러 동료들 사이에서 여러분 능력이 눈에 확 띄게 된다든지 업계에서 유명해진다든지 사람들이 정말 나팔소리 때문에 여러분을 주목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 어느 상황에서나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은 사실은 늘 한결같이 해오던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번 겨울에 유독 여러분을 알아보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너 왜 이제까지 황제인 거 티 안 냈어? 왜 이 정도까지 한 거 말 안 했어? 약간 이런 반응 보일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시험의 운이라고 하면 정말 시험 운도 좋겠죠. 특히 말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한 과목, 그 부분에서 성장이 훨씬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의 기운이 있을 때 이걸 여러분이 극대화해서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조금 더 매진하시고 대신 거기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할수록 방어막을 칠수록 더 유리하게 흘러가요. 이 마지막 순간에 나팔을 불고 한 번에 딱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나팔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황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요. 타이밍의 이슈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것처럼 좀 촘촘히 몰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완주 4번의 결합 그리고 동전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 인맥에 제한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어떤 그 나팔 소리, 어떤 성과를 기반으로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나는 언제나 늘 그랬던 사람이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작은 거 하나 보고 나팔 소리 하나만 듣고 또 몰려드는구나. 약간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날 연습하고 매일 노력했던 골프 선수가 있는데 어느 날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인터뷰하러 오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고 막 사람들이 나랑 아는 척 하려고 하고 날 자랑스러워하고 막 가까이 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인연의 운은 이제까지 누적돼 와서 또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그런 결과에서 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 그것 때문에 따라온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씁쓸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겨울에 이런 장면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떤 만나는 사람들의 인력풀이 달라진다. 이건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나의 격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 완즈 4번이 들어왔는데 그건 이 처음 보셨던 전차 카드랑 완전 다르죠. 내가 대화를 해봤자 통하지도 않고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좀 공감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랑 가치가 잘 맞는 사람 나랑 화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하나의 새로운 세계와 조직,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사람은 나한테 새로운 기회나 인맥, 삶의 지평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온 결론 카드에서 보시면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선물 받는다는 거는 새로운 인맥을 알게 되고 또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선물을 열어보면 특별한 새로움이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선물은 또 받아야 되는 이유와 명분이 있거든요. 생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축하할 일이 생긴다. 이런 긍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노랑분들은 이번 겨울에 확실히 성과를 인정받게 되고 그에 맞춘 격이 맞는 사람을 알게 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시면 열심히 일해왔고 진실로 노력해온 당신, 이제 안정감과 만족, 특히 물질적인 안정이 옵니다. 당신은 이제 한숨 돌리셔도 됩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축하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번 겨울에는 여러분이 만들어 오신 엄청난 노력, 눈에 드러나게 되고 축하받고 사람들 더 새롭게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 장면 이후에는 내가 이제 진짜 새로운 세계로 가는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또 오늘 키워드 카드에서 문지방이라는 단어가 들어왔거든요. 이 문지방은 하나의 문에서 다른 문으로 건너가는, 방을 옮겨가는 이런 순간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당신은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갈 것입니다. 하나의 문을 나와서 새로운 열정의 땅, 붉은 땅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 새로운 세계는 예전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새로움을 맞이할 준비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그 준비라는 게 사실 다른 준비는 필요 없어요. 그저 여러분이 꿈꾸시던 것,
그 목표를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될까 안 될까 마음 흔들 필요도 없으시고 꿈을 그저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서야 알게 될 거예요.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엄청 열심히 했네. 이번 겨울에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모여들게 될 거예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은 능력에 대해서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는 시기에 들어서게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 잘하고 있지? 이런 확인 같은 거, 그런 절차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우주를 품고 있는 코스믹 에그, 이 무한한 가능성을 쥐고 있다. 이제는 알에서 깨어날 때가 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도 들어왔거든요. 이번 겨울에는 꾸준히 해오시던 여러분의 타고난 재능, 이게 이제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고 나팔 소리 이후에 여러분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주목의 순간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 내시기보다는 내가 문지방을 넘어설 때 그때의 용기, 그때 또 다가오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맞이하자. 오히려 여러분이 인터뷰 받는 장면, 인터뷰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시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힘내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하지 마시고 나는 칭찬 받을 만해. 나 정말 열심히 했어. 이런 여유로운 마음 가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파랑 고르신 분들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파랑 분들은 이번 겨울에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실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동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동을 한다라기보다는 뭔가 그 전에 엄청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이 고민 끝에 내리는 이동이다라고 보이고요. 그 고민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시는데 오늘 카드들은 그 고민을 사람들에게 털어놓기보다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고독을 통해 이뤄내라. 그래야 그 이동에 후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이동의 제한 자체가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이 되실 수 있거든요. 가만히 계셨던 파란 분한테 이거 한번 해볼래? 이런 상황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때부터 제한이 들어올 때부터 엄청나게 고민하실 수 있어요. 혹은 예전부터 예정된 이동, 오랫동안 이미 이동을 고민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너무 많이 찾아보고 계신 그런 상황도 가능해요. 어느 상황이시거나 파란 분들은 이번 겨울에 이동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냥 뭐 먹을까라는 수준의 고민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고백을 할까? 어떤 사람한테 고백이 왔는데 이걸 받을까 말까? 이런 수준의 고민? 어떤 학교를 갈까? 어떤 전공을 고를까? 취업 준비할까? 공부 계속할까? 이직을 할까 말까? 정말 뭐 인연이나 진로 이런 식으로 꽤 중요하고 묵직한 고민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고민을 여러분이 또 자발적으로 일부러 혼자 고민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후회가 없어. 이것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란 분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겨울에 엄청 뭔가를 깊이 고민하시는데 그게 약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요. 근데 그때 또 여러분이 평소랑은 약간 다른 좀 과감한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고민을 하고 결정하셨다면 한 5걸음 정도의 이동이라면 이번 겨울에는 여러분이 한 10걸음 정도 이동하시기로 결심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선택 자체가 운명적인 사건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축이 바뀐다. 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특히 혼자 치열하게 고민한다. 이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먼저 들어와 있는 산 카드를 보시면 산에 동굴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세상과 분리돼 있고 여기 불을 켜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 산이라는 공간은 위치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쉽게 오를 수 없다. 이거는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는 건데요. 쉽지 않은 것, 달성하기 어려운 것.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오히려 선택하고 그 산에 홀로 들어간다. 이건 오히려 쉽지 않은 선택을 내린다. 이거 자체를 의미하고요. 또 쉽지 않은 길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귀한 선택을 내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산에 갈 때는 짐이 많으면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동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신경 쓸 게 많아요. 이 서로의 속도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가벼운 짐으로 혼자 가야 나만의 페이스대로 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연결해 보면 파랑분들이 이번 겨울에는 어떤 치열한 고민이 있는데 이걸 끝내기 위해서라면 스스로의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의 방을 들어간다. 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산이 그만큼 좀 높고 험할 수 있지만 혼자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만큼 나 자신을 직면해야 되고 나의 호흡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든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온 키워드에서도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이 진리를 찾는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없죠. 완전히 선한 사람 또 완전히 악한 사람을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단순한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번 겨울에는 그런 복잡한 사운드나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 이거로부터 떠나서 진짜 순수한 진리, 진짜 선택 이런 거 내리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필요해 저런 거 필요해 이렇게 욕심을 내도 진짜 필요 없는 것들 다 빼고 나면 필수적인 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소원을 얘기해도 돈을 얘기할 때도 있고 사회적인 성공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있지만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오로지 단 하나의 소원이 건강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단 하나는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결국은 나 자신 하나거든요. 이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식의 고민을 이번 겨울에 파란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런 차원의 생각들, 그런 고민들 이번 겨울에 하시는 것 같아요. 학생이신 분들은 그래서 뭔가 미래의 방향이나 전공, 진로 이런 거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실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러면서 이런저런 컨설팅, 조언, 상담 이런 거 받으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나면 여러분이 진짜 깨닫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내려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깨달음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이 공부를 대하는 태도, 전공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게 아예 차원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이 학교가 좋대, 저 학교가 좋대, 이 전공이 가능성이 높대, 이 기업은 돈을 많이 준대, 여기 가면 복지가 좋대 이런 차원으로 목표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의 동기 이런 거랑은 여러분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의 조언은 걷어낼 수 있게 되고요. 이번 겨울에는 내가 스스로 홀로 있기를 선택하면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걸 선택하고 이걸 나의 진리로 삼을 거야. 이건 내가 놓치지 않고 이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약간 이렇게 결단을 내리시거든요. 이제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조언해주고 이런 거랑은 다른 거죠. 회사원이신 분들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이번 겨울에는 정말 인생 전반에 대한 또 커리어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을 하시게 될 거고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예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짜시는 분들도 가능해요. 나는 정말 생각해 봤더니 나를 돌아봤더니 이런 게 잘 맞는 것 같다. 그럼 나는 이제 이쪽을 알아보고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거든요. 특히 사업이나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혼자만의 시간을 철저히 가지시면서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 가실 수 있고요.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경우라면 사람들의 사운드, 이런저런 정보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요. 정말 아이와 나와 1대1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시기예요. 나는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홀로 서기를 원하는가. 아이를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부모로서의 정체성도 달라질 수 있는 시기예요. 또 관계적인 차원에서 연인이 있으신 분들, 짝사랑이나 썸이나 재회나 모든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이번 겨울에는 혼자 치열하게 고민하시거든요. 나는 이 사람이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나라는 사람은 저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가? 또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다양한 차원에서 다각도로 나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번 겨울에 파랑분들은 어떤 선포를 하시거든요. 세상에 선언을 하시게 된다라고 보여요.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약간 주변에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치열하게 고민한 이후에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겠어. 약간 결론을 내리시고 또 선택을 하시거든요.
취업이냐 공부냐 선택을 내린다든지 유학을 결정한다든지 이번 겨울에는 여러분은 과거에 머물지 않겠어. 더 이상 누가 시키는 인생을 살지 않겠어 라는 방향의 선택하시게 될 거예요. 예전에도 취업 준비하려고 했고 이번 겨울에도 여전히 취업 준비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같아 보이죠. 하지만 같지가 않아요. 이번 겨울에는 완전히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온전히 감당하고 책임지는 선택들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을 기점으로 여러분은 꼭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의 얘기는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위한 진리는 아무에게도 없고 오로지 여러분 안에서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또 이런저런 조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부모님의 말을 거스르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님은 이제 부모님의 삶을 기반으로 또 그 당시 사회 상황, 또 그 당시 여건 이걸 고려해서 또 본인이 겪으신 경험 그걸 위주로 조언을 하시거든요. 그 조언은 틀린 조언이 아니라 다른 조언이 되는 거죠.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때도 저 사람과 나는 좀 다른 존재구나 이걸 인식하시면 되고 다시 여러분의 세계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스스로의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오늘 가운데 들어온 완즈 1번을 보시면 여러분은 플라밍고인데 다른 사람들은 고슴도치거든요. 다른 존재이지 틀린 존재가 아니에요. 이번 겨울에 여러분은 뭔가 여러분만의 선택을 내리셔야 돼요. 그걸 또 세상에 알려야 한다. 높이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아래 심판 카드에 나팔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에 나팔을 분다. 그 앞에 치열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고민하고 결정하신 다음에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보다도 꼼꼼히 계획을 짜게 되고 또 계획을 실행하는 것 자체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복에도 의미가 있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는 정말 작심삼일보다는 조금 더 꾸준하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좀 매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시거든요. 내가 어떤 치열한 고민 끝에 나는 이제 진짜 아침형 인간이 되겠어.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면 예전과 다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억지로 일어나지 않게 돼요. 심지어 여러분은 이번 겨울에는 알람보다도 더 빨리 일어나실 수 있어요.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셨거든요. 이제 이렇게 여사제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파랑분들은 모임이나 그룹 이런 거보다 혼자 있는 시간에 능력치가 훨씬 더 커지는 모습이 있어요. 이 아래에서도 보시면 이 동전 8번이 들어왔거든요.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연필이 하나예요. 이 나 혼자 그려가는 연습, 수많은 연습을 통한 완성, 꾸준한 노력 이런 걸 말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는 한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그렇다면 그게 바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운명의 열쇠를 찾게 된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랑 막 으쌰으쌰해서 같이 찾는 게 아니라 혼자 산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나를 위해 준비된 열쇠를 찾게 된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파랑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에 곰이 들어왔는데요. 이 곰은 긴 겨울을 보내는 동안 휴식하는 것처럼 보이고 겨울잠 자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겨울은 이 곰의 내면을 키우는 시간이 되죠.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 곰은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곰이 겨울잠 자는 것처럼요. 근데 이번 겨울에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혼자만의 시간 동안 고뇌하고 나를 돌아보고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가, 이 부분이 파랑분들의 봄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 카드에도 이 자기 성찰, 이걸 의미하는 숫자 7, 거기에 개인적인 성장 이런 단어가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겨울 동안 얼마나 크는지 겨울 동안 실시간으로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자기 몸에 습관을 배게 만드는 데는 100일,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제 봄이 되었을 때 새로운 측정, 테스트, 시험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를 대비하면서 여러분은 겨울 동안 나 혼자 나만의 그릇을 키워가 보자 이런 다짐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면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고 또 누구보다도 여러분답게 삶을 다채롭게 색칠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마지막 조언 카드에 보시면 당신이 가고 있는 삶의 방향, 맞는 길은 맞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약간 고난을 겪고 있을 수 있다. 최종 결과를 더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이 있다.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누군가 이번 겨울에 여러분 삶에 다가와서 자기 고난을 감정으로 만들거나 또 그 감정을 여러분한테 전파한다거나 우울함을 전한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럴 때에는 여러분은 사람들과 약간 거리감을 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나만의 중심을 찾고 나만의 방향을 찾는 게 현명하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번 겨울에 파란 분들은 한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그 시간 동안 명상을 하시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이 답을 진짜 내려보시면 여러분의 삶의 동기 자체가 변하고요. 활력이 달라지고 또 이 겨울이 지나서 봄을 맞이하는 그 자세, 그 레벨 자체가 달라지실 것 같아요. 네, 그럼 파란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보라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겨울을 얘기해주는 카드들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보라분들은 이번 겨울에 뭔가 크게 한 걸음 움직이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물리적인 이동, 가장 큰 가능성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하신다든지, 조직이 바뀐다든지, 이직, 또 부서 이동,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뭔가 크게 바뀌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여러분이 100% 원하지 않는 모습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약간 초반에 그런 마음이 보이거든요. 이사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내가 이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때는 연장 계약하면서 이동하지 않고 머무르는 옵션도 있고 또 이번 기회에 한번 이사해 볼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 모습도 있어요. 이직의 경우라면 이제 이직하게 되는 상황이 연봉은 마음에 드는데 복지가 아쉽다든지 거리는 가까운데 커리어에 고민이 된다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이번 겨울에 알바나 투잡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모습도 보여요. 돈 때문에 내가 알바를 더 해야 돼. 투잡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약간 내적인 동기가 100% 불이 막 켜지는 그런 것보다는 좀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번 겨울에 운동이나 다이어트 결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게 궁극적으로는 나의 몸을 사랑하는 또 나의 몸을 돌보기 위한 건강의 차원이겠지만 마음 한켠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뭔가 미의 기준 약간 이런 모습도 보여요. 건강검진이나 뭔가 건강 체크 이런 거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어. 약간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변화를 겨울에 하게 되시는데 그게 물리적이고요. 눈에 보이는 그런 몸의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처음에는 100% 마음의 신이 나지는 않아요. 이걸 할까? 약간 고민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보라분들께서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가장 먼저는 앨리스가 지금 버섯을 들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글링 하는 장면도 있고요. 또 토끼를 잡을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 이 세 장의 카드가 다 모두 옵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먼저 들어온 절제 카드에서는 앨리스가 버섯을 딱 나누면서 이걸 정확하게 나누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반으로 나눴는데 그게 균형이 맞는 건가? 스스로 돌아보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다른 차원으로 읽어보면 지금 앨리스가 들고 있는 두 버섯 중에 하나는 독버섯일 수도 있어요.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이 카드의 원래 대표적인 의미는 앨리스가 지금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어려운 상황, 뭔가 복잡한 고민, 그 안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보라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나누려고 하세요. 뭔가 정확히 분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맨날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아무 변화가 없으면, 선택지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걸 두고 고민을 하고 장단점을 따진다는 거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어떤 걸 선택하면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또 이걸 선택했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으니까 고민하는 거죠. 가지 않은 길을 두고 미련을 가지지 않으려면 그걸 잘 살펴봐야 되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고민을 깊게 하는데 어쩌면 옵션이 딱 두 가지는 아닐 수 있어요. 좀 여러 가지일 수 있거든요. 이게 뒤에 들어온 동전 10번 카드에서 저글링을 여러 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앞에서 절제 카드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게 결국 다양한 결론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번 겨울에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물론 결론적으로는 집을 하나를 고르실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나중에 가져올 결과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지역을 바꾸게 되면서 동선이 새롭게 생기고 그 동선에서 새로운 인연이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새로운 지역에 갔는데 또 우연한 기회로 직업의 기회로 연결되고 투잡을 하게 된다든지 이사를 간 곳에서 취미생활이 생긴다든지 이사를 하면서 가구를 산다든지 그걸 알아보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감각이 생긴다든지 또 거기서 인연이 넓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이동이 하나 있는데 이 이동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오고 여러 여파를 가져와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또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전공 선택을 한다거나 학교 선택한다거나 이렇게 목표를 새롭게 정하는 그런 분들도 내가 이 학교를 갔을 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미래가 아예 또 다르게 흘러갈 수 있고 열린 결말이니까 또 그냥 뭐 하나 먹는 거 이런 정도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심각한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번 겨울에 보라분들은 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불안감도 생기거든요. 앨리스가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카드가 상자예요. 앨리스는 지금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토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토끼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잡힐 듯 말 듯한 미래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되고 잡는 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좀 이런 고민이 이어진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 보라분들은 이 고민 이런 것 두고 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시기보다는 좀 스스로 결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컵 7번을 보면 이게 원래 대표적인 고민의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컵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한테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고 오래 쓸 수 있는 건 뭔지 또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컵은 뭔지 점점 고민이 많아져요. 근데 그럴 때 뒤에 들어온 카드들이 뭔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어지는 거라면 여러분이 조언을 구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음에 들어온 카드가 칼 2번이에요. 눈도 가리고 있고 칼로 자기로 방어하고 있고 혼자만의 치열한 성찰.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내가 정한다. 약간 혼자 결정하시려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에 보시면 칼의 왕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의 칼의 왕을 보시면 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기 좀 어렵죠. 이 실루엣으로 간단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칼의 왕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더 알기 어려워요. 이 카드에서 칼의 왕의 의미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 그 정도로 베일에 가려져 있다. 마음을 쉽게 열어서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아마 이번 겨울에 보라분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알면 안 되나 봐요. 혹은 알아도 참견만 하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혼자 결단해야 되는 좀 그런 장면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더더욱 좀 고급 정보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든지 금전적인 고민, 직업이나 적성, 진로에 대한 고민, 인생 전반에 대한 고민, 좀 커리어에 대한 고민, 좀 이런 차원으로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번 겨울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신체적인 움직임 67번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67이라는 숫자는 최종적으로 4가 되거든요. 이 숫자 4는 원래 나의 균형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적인 움직임, 이 키워드는 기본적으로는 몸과 마음의 건강, 나의 행복, 이걸 위해서 몸을 움직여야 한다. 유연하게 움직이고 고여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모든 움직임은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신체적인 움직임과 활동, 이 뜻은 실제로 여러분이 이번 겨울에는 정적인 시간을 보내기보다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뭐 스트레칭이나 요가나 필라테스 이렇게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이런 혼자만의 반복적인 움직임. 이게 필요한데 이걸 했을 때 두뇌가 활성화된다라는 팁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어떤 고민의 순간이나 뭔가 혼란스러움, 뭔가 카오스, 복합적인 생각, 잡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때 혼자 몸을 움직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아래 들어온 또 다른 키워드를 보시면 브릿지, 다리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다리는 당연히 이제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링크,
문, 연결고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다리 카드의 의미는 보라분들한테 다리를 건너야 한다. 움직여라.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고 해도 뛰어들어라. 너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갔을 때 마법이 있다. 호기심을 가지고 문을 열어라. 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이 다리라는 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섬, 이 두 섬을 연결해주는 고리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리가 될 수 있다. 다리를 건너가는 경험을 해라. 그러고 나면 당신 스스로도 다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연결해준다. 그런 운명적인 속성이 있거든요. 이 다리를 건너가려면 반드시 몸이 움직여야 돼요. 또 다리를 건넌 경험이 있을 때 이걸 얘기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랑 마주해야 되고 고리를 만들어서 연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도 결국에는 신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모든 움직임 전에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 바닥을 단단히 한 다음에 다리를 건너가라. 그 이후에 얘기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번 겨울에 보라분들은 움직임이 있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아까 보셨던 카드들처럼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세요. 이 움직이는 게 맞나? 정말 나한테 유리할까? 혼자 정말 칼 2번 카드처럼 치열하게 고민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치시든지 이동하고 움직이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이 이동의 경험이 나중에 사람들한테 전해질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 또 이동이 예정돼 있으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동을 앞두고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또 자세히 알아보기 귀찮을 수 있고요. 좀 유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보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이번 겨울에 움직여라. 움직이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동해라. 그리고 철저히 분석하면서 움직여라.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오늘 보라분들에게 들어온 다른 키워드 카드를 보시면 감정의 시작을 의미하는 컵의 시종 즐겨라 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요. 움직임을 두고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보라분들을 돌아보면 이제 그만큼 여러분 생각이 깊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그걸 좀 꼼꼼히 돌아보시는 그런 성향 가지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겨울만큼은 여러분이 현명하게 이동하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시면 내가 그때 나를 조금 더 믿어주고 과감히 할 걸. 나 충분히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였는데 내가 오히려 나를 너무 못 믿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너무 고민이 길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돌아보실 것 같거든요. 결국 오늘 카드들을 둘러보면 사실 보라분들은 누구보다 강한 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시거든요. 또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좀 성숙한 인품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신 건데 이번 겨울에는 어떤 이동, 변화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든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나는 그리고 갈 것이다. 이런 신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그만큼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길 이제 어떤 미지의 세계로 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무지개가 펼쳐져 있는 달이다. 약간 이렇게 확신을 주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동물 카드로 엘크가 들어왔는데요. 이 엘크는 아주 근성이 강하고 끈기가 강해요. 이 엘크의 뿔을 봐도 알 수 있죠. 이 엘크의 뿔은 고개를 당당하게 들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돼요. 이게 고개를 숙이면 뿔이 앞으로 쏟아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뿔은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되고요. 또 근데 이 무기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공격이 딱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약간 방어적인 차원의 무기예요. 여러분은 이미 엘크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일수록 오히려 현명하게 방어하는 그런 단단한 마음도 가지셨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파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가오는 파도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이동은 내가 즐길 수 있다. 다가오는 일을 한번 맞아보자. 약간 담대한 마음, 그리고 한 걸음씩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또 마지막에 들어온 조언 카드를 보시면 내면의 힘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당신은 엄청난 용기와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당신은 어쩌면 스스로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힘을 믿어봐라. 이런 문장이 적혀 있어요. 이 마지막 카드까지 둘러보면 아마 보라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용기를 많이 주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너는 할 수 있어, 힘내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신뢰 이런 건 좀 부족해진 시기다라고도 보이거든요.
이번 겨울에 어떤 이동이나 변화의 사인이 오는데 지금 신뢰감이 낮아져 있으니까 자신감이 갑자기 낮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당신은 이번 겨울에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야 한다. 그걸 즐겨야 한다. 스트레칭하고 이제 달리기를 준비해라. 고여있으면 안 된다. 이동에 자신감을 가져라. 이 이동은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스스로를 믿기만 하면 된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이번 겨울에는 뭔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바꿀 것이 없다. 나는 바꿀 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패션 스타일도 가볍게 도전해 보신다든지 가구 배치를 바꿔보시는 것도 좋고요. 손에 뭔가 잡히는 물건들, 아이템 이런 거 바꾸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것을 끌어당겼을 때 새로운 기운이 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새로운 계획표도 마련하셔서 좀 신선한 기운을 방 안에 채우시고 그러면 좋은 운의 기운도 함께 따라오고 여러분한테 용기가 채워지고 또 에너지가 가득 찰 것 같아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